안녕하십니까. 예. 사기 강박할 차례죠. 20페이지. 민법 총칙을 보고 있죠. 법률 행위의 유효 요건에 관한 게 민법 총칙이라고 했습니다. 자꾸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 유효 요건 중에서 첫째, 법률의 목적이 갖춰질 요건 4가지가 있었죠.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4가지 모두 그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확정성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거나 이렇게 돼요. 두 번째, 실현 가능성은 행위 당시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행위 당시 불가능하다. 이건 원시적 불능이라고 했고 무효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고 그랬죠. 적법성은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강행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 다만 그 강행 규정 중에 단속 규정이 있었죠. 그건 위반하더라도 처벌이 될 뿐 무효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미등기 전매 금지 규정,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 직접 거래 금지 규정. 3개 암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회적 타당성은 반사회 질서 행위하고 불공정한 행위가 있죠. 특히 반사회 질서 행위와 관련해서는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닌 거 지난주에 10개인가를 외웠죠. 그 중에서도 적어도 3개. 강제피해를 면할 목적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행위,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따위를 줄여보고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반사회 질서가 아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부동산 이중매매, 특히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예외가 있었죠.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 행위가 있을 때 그 결과 몇 가지 있었죠. 그 중에 4개는 꼭 기억해야 되죠.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2매수인과 거래한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1매수인은 제2매매계약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할 수 없고 제2매수인에 대해서 직접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효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라면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 못한다. 그 효과 기억하셔야 되고요. 불공정한 행위, 폭리행위를 말하고 요건이 3개,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 행위 당시 사회통념, 객관적 가치, 그거 가지고 판단한다. 공박은 정신적 공박을 포함하고 무경험은 거래 일반 경험 부족을 의미하고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 공박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랬죠. 폭리자에겐 폭리 의사가 있어야 된다. 피해자의 상황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까지 있어야 된다. 요건은 전부 무효 주장자가 증명해라. 따라서 현저한 불균형이 증명됐다 하더라도 공박 등이 추정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제 적용 범위 중요하죠. 증여, 기부, 경매 안 돼. 반면에 채권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나 부재소 합의는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특히 불공정한 행위는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된다 그랬죠. 법률행위 해석,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 돼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오표시 무해. A 토지 매매 계약에 대한 의사가 합치됐으나 B 토지로 잘못 표시 이렇게 되죠. 그럼 계약은 A 토지에 대하여 성립하였고 차고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이라는 걸 잠깐 했었죠. 가상적 의사를 해석하는 것 그랬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 와서 비정상적 의사표시 4개 중에서 3개를 했습니다. 먼저 비진의 표시, 거짓 사직서 제출이나 거짓 증여,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 다만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 선의의 제3적이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진의의 뜻,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강박을 당해 재산을 뺏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비진의 표시는 아니다.
최선이라 판단하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하여 우리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줬다. 역시 비진이 표시는 아니다. 그쵸? 허위 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의사 표시는 무효로 한다. 특히 가장매매. 채권자의 강제병을 면하기 위하여 친구 을과 짜고 매매를 가장하여 등기를 넘겨줬다. 가장매매 무효, 등기 무효. 가장매매는 반사의 질생은 아니다. 따라서 등기 넘겨준 건 불법원 임급회가 아니어서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다. 가장매도인의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 취소할 수 있다. 다음 가장매수인이 선의의 제3자에게 매각을 했다.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의는 추정되고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유무는 묻지 않는다.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죠? 그리고 가장매도인은 가장매수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구별해야 될 거, 증여를 하면서 증여를 은닉하고 매매로 가장. 매매는 무효, 증여는 유효, 등기도 유효. 그 다음에 108조 2항의 제3자, 아닌 놈들, 본인,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채무자, 주식회사, 상속인, 수익자 6명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죠? 마지막으로 착오,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표제가 모르고 있는 경우, 표시상 착오라든가 표시기원의 착오라든가 법률 착오, 쌍방 착오, 계산 착오, 서명 날인 착오,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알려진 동기의 착오 또는 표시되진 않았지만 상대방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 요런 게 착오죠. 유효하되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요건 2개 중요 부분, 중대한 과실. 그 중에 중요 부분 판단 기준 중에 하나 경제적 불이익. 그 기준이어야 할 때 중요 부분이 아닌 거. 시가착오, 면적착오, 지분 부족, 소유자 착오, 가압류 등기 원인 무효, 공동상속인을 단독상속인으로 착오. 중요 부분이 아니다. 그랬죠? 입증은 착오자가 한다. 취소하려는 자, 법률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가 중요 부분의 착오임을 증명해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한다. 공장을 짓고자 하는 자가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임야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다. 취소하지 못한다. 증명은 상대방이 해라.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 법률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 이게 상대방이죠. 자, 이렇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는데 다만 상대방의 착오를 이용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 그리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취소. 그리고 몇 가지가 있었죠. 착오 취소한 자 상대방에게 배상 책임 없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계약하면서 착오 취소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하자담보책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 취소할 수 있고, 매도인에 의해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상대방 매수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미 해제된 계약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짐으로 나옵니다.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다가 생각이 안 나는 게 있어. 그런 거 체크했다가 다시 확인하고 자꾸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사자 있는